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5시에 미국 증시 마감하죠? 미국 증시 마감 직전입니다. 지금 기술주 나스닥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많이 올랐죠, 오랜만에. 미국 정부가 대중 추가 관세 이것을 취소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에 코스피가 1.8% 상승했죠. 2341. 또 코스닥은 무려 3.9%나 급등을 했습니다. 750입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로 올랐었어요. 지금 1309원까지 올랐습니다. 1300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300원 넘어갔더니 1309원 최고치입니다. 지금 또 달러 지수 세계의 이 통화량하고 비교가 되는 달러 지수도 지금 최고치거든요.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이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이 피크아웃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치렀던 원자재 값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대중 추가 관세 이것을 취소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 또 러시아 휴전 가능성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휴전하든지 종전하든지 끝내야 될 텐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제 오랜만에 국내 증시 급등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통신 등에서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대책의 그 일환으로 일부 대중 무역 관세 철폐 이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나와요. 관세 인하 그 대상에는 의류, 학용품 이런 소비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2,500억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3,900원어치 팔았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의 대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인터넷이면 네이버, 카카오시고. 또 2차전지 잘들 알고 계시죠. 낙폭 과대 업종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오랜만에 모두 상승을 했는데 폭이 좀 높게 올라갔어요. 특히 2차전지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최근 주의 종목들 중에 보면 차이나 전기차 2개 종목이죠. 타이거하고 코덱스 0. 몇 %씩 조금 하락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늦게 마감하죠. 그 낙폭을 많이 줄여서 마감을 했더군요. 보니까. 이 종목들 중에 요즘에 급락을 했었던 국내 2차전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무려 4.75%나 상승해서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봅시다. 어제 발표했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하고 나왔습니다. 24년 만에 물가 6%가 상승했어요. 외환 위기 이후 처음 24년 만에 1998년 그때로 보니까 딱 24년이네요.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어요. 6월 소비자 물가 동향.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유럽도 그렇고 다들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가 6%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지난달에는 4%, 지난달에는 5%, 이번엔 6%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무려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에요. 글로벌 이 공급망 차질, 또 일상 회복에 따른 이 외식비, 서비스 가격 다 상승했어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치솟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역시 기름값이에요. 석유류였습니다. 경유가 1년 전보다 50% 넘게 올랐고 휘발유도 31%, 등유는 72% 치솟았어요. 대부분 차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작은 차부터 큰 차 가지고 골고루 계시겠지만 보통 한번 기름 넣으면 한 10만 원 이하 아닙니까? 근데 한번 넣으니까 14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엊그제 넣은 거 보니까. 밥상 물가도 아주 껑충 뛰었습니다. 솔직히 저야 밥상 물가 잘 모르죠. 남성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주로 여성분들이 체감을 할 겁니다. 감자, 배추, 또 과일, 소고기, 돼지고기, 가공식품, 밀가루, 식용유,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죠. 또 외식비도 각종 외식하는 비용 모든 것들이 다 올랐을 것입니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11월에 6.8%, 그 이후 24년 만이에요.
3, 4월에 4%, 5월에 5%, 6월에 6%를 기록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 외환위기 때 이상으로, 외환위기 때 그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자주 사는 물건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이것도 7.4%까지 오르면서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봅시다. 차이나 전기차가 아니면 중국을 외면할 텐데, 우리가 투자하는 분들 보면 차이나 전기차 많이들 투자하셨죠? 그래서 중국을 상황을 꼭 봐야 돼요.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하자 확진자 급증, 이것도 염려됩니다. 최근 상하이와 베이징의 이 코로나 감염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중국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 격리와 자국 내 이동 제한 완화 등 이 방역 수위를 낮추니까 안후이성 등에서, 특히 시골 쪽에 지방에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안후이성 일부 지역을 봉쇄를 또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코로나 증가 염려해야 되는데 중국의 코로나 확산을 염려하게 생겼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때문에. 우리나라도 코로나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지금 전환됐다고 합니다. 주간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지금. 6월의 마지막 주 주간 확진자 수가 무려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 대비 지금 21%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요. 한 3월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15주 만에 다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전국 31개 성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2명이 발생을 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중에 41명이 본토 확진자. 구체적으로 안후이성이 가장 많았어요. 29명. 그래서 지금 안후이성을 또 도시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수성이 4명, 산둥성이 4명, 상하이 2명, 푸젠성 1명, 광동성 1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 급증을 했다고 해요. 무증상 감염자가 388명, 본토에서만 339명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 초만 하더라도 중국은 100명대 안팎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3배 이상으로 지금 뛰어 올랐습니다. 그 다음 전기차 보조금, 바닥난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대국, 중국 보조금 정책은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딱 하나, 개별적으로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또 이번에 엊그제부터 또 오픈됐으니까 직접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식적으로는 차이나 전기차 외에는 그 외에 모든 반도체, 바이오, 또 여러 가지 이 각 섹터별로 다 미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안전한 시장. 앞으로 2050년, 그러면 지금부터 28년 후죠. 2050년 정도가 되면 미국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 주시장이 훨씬 더 방대하게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28년 전이니까 아직 상황을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세계 1등이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보급률, 월등히 세계 1등이죠. 2010년부터 보조금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10년이 넘는 기간 계속 보조금을 해왔다가 내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에요. 전기차 보조금을 이 짜는 단계부터 관련 부처 간 계속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손질해서 정책을 10년 동안 완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이 보조금 액수가 2015년 전후로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 추세예요. 올해 보조금 액수는 지난해보다 약 30% 정도가 삭감이 된 수준입니다. 보조금 정책 시행 초기 때 대당 6만 위안을 지급하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6분의 1 정도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 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352만 1000대, 352만 대였어요.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100% 증가 2배 아닙니까? 2배 반이 증가했어요. 1년 만에. 전기차 이 보급률 5월 말 기준 18%에서 2020년에는 5.9%였어요. 그러니까 6%였죠. 2020년에는 전기차 보급률이 6%였는데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18%로 아주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디폴트, 헝다,
홍다그룹 얘기 많이 나왔죠. 부동산 그룹. 그래서 홍다가 디폴트 당해서 지금 뭐 부도나니까 차이나 전기차 이 투자했던 분들이 몇 달 전에 걱정 많이 했었죠. 홍다가 첫 전기차 판매 개시하고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300조 원대 부채를 짊어진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졌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업체 홍다가. 그런데 이 홍다차를 안 팔았어요. 회장이 안 팔고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어제부터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헝츠5라는 이 홍다차 양산을 시작했어요. 한 번 충전으로 한 600km 간다고 합니다. 가격이 좀 쌉니다. 20만 위안. 그러면 약 3,900, 4천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중국 위안화 대 원화가 한 190대 1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계산하면 200대 1 계산하면 하여튼 4천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이 홍다의 이 헝츠5 가격이 20만 위안. 그런데 테슬라의 엔트리 모델인 모델 3가 28만 위안이에요. 그 다음에 엑스퐁, 리오토, 또 니오 이란 전기차 3인방 있죠. 여기는 30만 위안 이상입니다. 그래서 홍다그룹이 홍다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 한다면서 재무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가지고 2019년도부터 약 2조 4천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홍다차를 설립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이후 작년까지 홍다가 전기차 사업에 투입한 자금이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상태예요. 이 홍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도 알짜 중에 자회사 이거를 끝까지 넘기질 않고 잡고 있다가 지금 앞으로는 전기차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에 대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또 우리 차이나 전기차와 관련된 중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